안녕하십니까. 전전미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온다 안 온다 말도 많았던 연금공단 기금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 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논란이 일단락된 뒤 기금본부는 장기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500조 원의 연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혁신도시 내 기금운용본부 청사는 전체 공정률 65%로 그 형태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불어나는 연금 적립액만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해 입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청사가 비좁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2022년 1,000조 원, 2040년에는 2,500조 원까지 예측돼 기금운용 인력도 2020년까지 500명, 2040년에는 최대 2,000명까지 필요합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비해 인근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추진 중이며 기금 규모에 걸맞는 대규모 사업 건립을 구상 중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부지를 활용해서 기금본부 사업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청사 주변 땅을 매입하며 기금본부와 동반 이전할 금융사들의 비즈니스 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22일에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첫 가동돼 기금본부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운용사,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또는 회의실, 기타 부대 시설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서해안 시대 동부가 금융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이 기금본부 이전과 함께 서서히 그 위용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수건 사업이던 전주 김천 간 철도 구축 계획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철도망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북은 전체 1%도 안 되는 6천억 원짜리 새만금 대하노선만 포함됐을 뿐입니다. 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할 국가 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대하 간 43km 구간만이 포함됐습니다. 전주에서 김천을 연결하는 사업비만 3조 원 규모의 108km 구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장래 여건 변화, 수요 증가에 따라서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동서화합과 새만금 물류 증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사업 타당성을 건의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기대했던 2개 구간 역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는 전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지만 경제성 검토에서 누락돼 제외됐습니다. 삼내에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12km 구간 역시 사업비가 3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정부의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고속철을 늘려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전북의 요구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 전북의 철도망 소외는 계속될 처지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행사가 진행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는데요. 지자체와 지역 봉사단체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90살인 김창수 씨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25살의 나이로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대성산 전투 등 숱한 전장을 누비며 4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폭한 포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를 거기서 알았으니까 다 거기만 폭격을 하더라고. 또 밤에만 해, 낮에는 안 하고. 지금은 고령에다 노안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집안에서 보내야 하는 김 씨. 하지만 지어진 지 100년도 더 되는 낡은 집은 남은 여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이런 김 씨 부부에게 번듯한 새 집이 생겼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지어주는 육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육군 3호 사단은
지난 4월부터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김 씨의 낡은 집을 허물고 51제곱미터의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선배님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부도 가전제품을 후원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15명의 참전용사에게 신축 주택이 제공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좀 줘볼란가 했더니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거 말 없이 좋지요. 깨끗하고 괜찮다. 편리하고. 참전용사 새집 지어주기가 참전용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헌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내 해수욕장 8곳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안 모항과 변산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은 2일, 그리고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은 1일부터 개장하며 8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해수욕객 35만 명을 목표로 해수욕장별 편익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부안군의 공사발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35억 원 규모의 부안군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남의 한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며 검찰은 돈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덕진 예술회관에서 자유총연맹 전북지부를 퇴거시키겠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 예술회관 3층에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 3개를 현재대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대신 60편 면적의 자유총연맹 교육장을 시립무용단 연습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자유총연맹을 퇴거시키겠다고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내일부터 11월까지 음력 보름날 정읍사 문화공원에서 천년의 기다림을 주제로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버스킹 첫 공연으로 오늘 리슨팀의 서커스 쇼를 마련했습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은파 뮤직포유가 오늘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 음악회를 갖습니다. 가야금 명인 강정열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가야금 산조 병창 연주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체험형 놀이극 호랑이 오빠 얼쑤를 공연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대강당에서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갖습니다. 꿈을 찾는 청소년 진로 콘서트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 마한관은 오늘 서동공원에서 금마의 역사와 생태를 탐사하는 생태 체험을 실시합니다. 제1회 진안고원 가림공예제가 오늘 진안 창작공예 공방에서 공예품 판매와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제1회 알콩달콩 블루베리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간 부안군 주산면 신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익산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